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왕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지는 중국 서예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작가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왕이지의 위치와 대비해서 왕이지의 대표적인 필적이라 할 수 있는 난정서는 또 한자 서예사에서 있어서의 왕이지의 버금가는 아주 필적하는 그런 법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지를 중심으로 한 이 난정서에 관계되는 이 흐름이 중국 서예사에서 한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왕이지의 대표 필적인 난정서에 대해서 그 글씨를 써 가기 전에 한번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난정서라는 것은 그 제목을 보면요, 이 난정이란 것은 정자 이름입니다. 정자 이름인데 왕이지가 생존했었던 그 시기 왕이지 나이가 47세 때 이 난정에서 행사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난정이라는 소흥시에 있는 정자 이름입니다. 정자 이름. 그 정자 이름을 난정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서자가 붙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문을 적는다 이런 거죠. 이야기하다, 서문을 적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난정서라는 것은 왕이지가 난정이란 데서 어떤 모임에 있어서 왕이지가 쓴 짓고 쓴 글씨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정서의 첫 부분에 보면은 시간, 장소와 목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영화, 군년, 세제, 개축, 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영화, 군년이란 것은 연도를 추정해 보면은 353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이지 나이 47세의 행사입니다. 왕이지는 당시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문사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난정이라는 데 모여서 그 지역 사회의 문화적 인사들이 모여서 개사를 한다는, 개사라는 것은 요새 말로 뭐 개추입니다. 개추. 개사.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회계 뭐 개사라는 것도 있었죠. 노인들 모이는 뭐 기려계회도 있었고 하듯이 모입니다. 문인들의 모임을 개사라고 해요. 그래서 모인 곳이 난정이라는 데서 모여서 개사를 한 데서 그 전체가 41명이 당시 대표적인 문사 41명이 참석을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시를 지은 거죠. 개사에서는 주로 시계사입니다. 시, 문학적인 목적에 돌아가면서 시를 짓고 그 시를 모아서 책을 엮은 것이죠. 책을 엮어 썼는데 거기에 제일 앞에 서문을 왕이지가 쓴 내용입니다. 이 41명 중에서 지금 저는 그 내용이 26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6수니까 15수가 빠져 있죠. 이 15수는 아마 시를 못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내용의 대체로 보면은 이
개사에는 보면은 시를 못 짓는 사람은 벌주를 마시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 짓고 시를 제대로 못 짓는다든지 하면 벌주를 주는 것은 아마 200의 당에 200의 춘야연 도리원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역시 봄에 도리원에 모여서 역시 개사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시를 짓지 못하면은 벌주를 금곡주수라고 해서 벌주를 마시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명의 시에 전체 첫머리에 왕이지가 서문을 썼던 것입니다. 이 난정은 지금 중국의 절강성의 소홍시에 해당되는 위치이고, 구체적인 거는 난정서에 나왔듯이 이 회계산 아래에 난정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문사들이 모여서 시를 짓는 상황을, 그리고 그 주변의 배경도 설명하고 왕이지의 소감을, 문학적인 것과 사상적인 것이 같이 표현되어 있는 왕이지의 대표적인 시문이자 대표적인 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인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이렇게 문학을 논하고 산수를 완성하는 이런 것이 사실 동양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이 나타나 있겠죠. 이러한 자연을 즐기고 여러 가지 철학, 문학, 예술을 논하는 이런 풍조가 사실은 언제쯤 있었냐, 이 시대에 삼국 시대를 지난 위진, 특히 진나라 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 난정서에 와서 이렇게 개사를 시적 문학적 개사를 하는 것이 이게 처음은 아니고, 이보다 조금, 이건 사실 동진인데 이 앞에 있는 이 서진에 한 20, 30년 전에 서진에 이런 풍조가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서진의 석숭이라는 사람이 한 그 대표적인 그 향연이, 문학적인 그런 향연이 있어요. 그때는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좀 놀이 위주의 술 마시고 하는 이런 게 좀 중심이, 놀이가 중심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문학적인 성격이 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개사를 하는 것이 출발은 서진시대의 석숭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런 말하자면 이제 금곡, 이 사람이 지은 정자가 금곡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금곡원에 자기 집안에 금곡원이라는 정자를 별장을 지어놓고 많은 문사들과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하는 그런 금곡원에서의 이 개사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위진 진나라 때는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시대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유교적인 것은 이제 사회적인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그 유교 대신에 새로운 정신적인 또는 사상적인 배경이 된 것이 뭐냐 하면은 노장 사상입니다. 노장 사상, 도교죠 이런 바. 노장 사상이 대두가 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조금 뭐 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거의 같은 시기에 불교가 수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장 사상과 불교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는 겁니다. 노장 사상은 이 자연 위주의 새로운 시대적인 교리죠. 그 위에 유교라는 것은, 이거는 자연 위주가 아니고 현실과 인간 위주의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노장 사상은 자연 친화적인, 자연을 중시하는 그런 것이 있고, 불교도 현재의 인간 중심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교였죠. 그래서 상당히 상통되는 면이 있어서 노장 사상과 불교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상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장과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과 예술을 그리고 자연 속에서 노리면서 철학을 논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청담을 즐긴다, 청담이라고 보통 이야기죠. 청담, 아주 현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흐름을 보통 우리는 청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담을 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서진 시대에 시작한 이 청담의 사상의 이러한 것이 동진에 와서 연결되는 것이 이 난정에서 그대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정서는 그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적인 문화적인 맥락과 관련이 돼서 그러한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게 있고, 특히 동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의 북쪽에 비해서 남쪽이 가지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한 이러한 기후적 풍토와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의 북방 문화와 함께 새로운 중국 문화의 한 흐름을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된 것이 동진의 문화이고, 서에서 그런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이 서에게서 왕이지요. 그 대표적인 필적이 난정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난정서라는 것은 사실 왕이지 필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어서 그 이후에 왕이지의 글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그런데 그 필적 중에서 난정서가 굉장히 유명해서 당나라 때 태종이 글씨를 굉장히 왕이지 글씨를 모으고 굉장히 서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왕이랬죠. 당태종이 이 왕이지 글씨를 좋아해서 특히 이 왕이지의 난정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지의 난정서를 입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약하기를 하고, 당태종이 난정서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애지중지하고 보고 쓰고 하다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능에다가 부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당태종의 무덤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이게 실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진적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태종이 그 난정서를 구해서 그것을 널리 좀 펴기 위해서 당시의 대표적인 서가였던 초당의 3대가들한테 글씨를 그대로 보고 임서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역시 당대 3대가랬던 구양순 그리고 우세남, 저수량 이 세 사람한테 그대로 임서를 시키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3대가와 더해서 당시의 최고의 글씨를, 이 사람들은 글씨를 쓰는 작가들이고, 빙성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모본을 잘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대로 어세로 치면 복제를 하는 사람이죠. 이 빙성소를 시켜서 그 왕이지의 글씨를 그대로 모양을 중심으로 번뜩이 한 것이 또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지의 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은 이때 당태종이 만든 이 3대가의 필적과 빙성소가 만든 이 왕이지의 난정서가 4개의 본이
흐름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의 필적을 또 계속 뺏기거나 번각을 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왕조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당대 이후로 송원명이 쭉 나가면서 이 난정서라는 것은 서예, 특히 행서에 있어서의 아주 바이블이기 때문에 글씨를 쓰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어서 많은 대가들이 난정서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 대가들의 난정서 임서본이 많이 전해지고 그것이 또 복각이 돼서 전해져 오면서 크게 행서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난정서를 써 나가는 데는 난정서 책을 구하면 이 네 개 부류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다 하는 것이 나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 난정서를 써가는데 난정서가 글자 수가 한 328자, 328자 정도 돼요. 행서이기 때문에 행서로 쓰면 좀 빨리 쓰기 때문에 위에 보면 한 20-30분 하면 한 번씩 쓸 수 있는 그런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정서를 대표로 하는 이 왕이지 글씨의 특징은 뭐냐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왕이지는 왕족에 번가는 가장 그 귀족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그 글씨가 귀족적이다는 거죠. 귀족적이다. 아주 한마디로 하락하면 전하하다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하하다. 저는 스탠다드 모범적이다는 거죠. 아주 기준적이다는 거죠. 기본적이다. 법을 충실히 지키고 아하다. 아하다는 것은 예술적이다 이래 보면 되겠죠. 우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지 글씨는 행서의 모든 기본 성경 바이블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당대 이후에 안진경의 글씨나 소동파 같은 글씨가 나오면서 저런 다른 성격의 글씨가 만들어지지만 서예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모든 작가는 왕이지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지의 난정서를 써내려가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죠. 제가 해서, 예서, 전서는 그 쓰는 기법을 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쓴다, 어떻게 기본적인 골격이 있고 어떻게 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초의 세계에 있어서는 글씨 쓰는 필법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행서와 초서는 그 근본 방법이 해서에 준한다고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해서를 빨리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행서는 속도의 문제에서 좀 빨리 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초서는 더 빨리 쓰기 위해서 어떻게 생략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서를 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방법은 해서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해서를 잘 쓰셔야 행서를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해서가 기초가 잡혀지지 않고 행서를 쓰게 되면 좋은 글씨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는 굉장히 쓰기가 어렵고 행서는 쓰고 싶어서 해서를 기초를 잘 다지지 않고 행서를 쓰게 되면 무언가 획의 전체적인 결구나 필획의 부분적인 필획이 온전치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서를 잘 쓰고 싶으신 분 해서의 기초를 확실히 닦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행서를 쓸 때는 좀 빨리 쓰고 초서는 더 빨리 쓰는 것이 돼서 처음에는 행서도 천천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의 논리과 붓의 글씨 형태를 잘 파악해 가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쓰다가 점차 속달이 되면은 빨리 쓰면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행서지만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쓰기 시작해서 조금씩 일반적인 속도로 제가 쓸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실 때에는 유튜브의 영상은 속도를 느리거나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서 공부를 하시면 용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시고 난정서를 한번, 난정서는 자수도 그리 많지 않고 행서라서 행서는 좀 횟수보다는 한 서너 배 이상의 자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끝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글씨를 써가기로 하고 행서에 대한 토론을 이상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